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3화입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태극기 다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요. 오는 8월 15일, 바로 내일이죠.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각 가정에서는 8월 15일 일요일 07시부터 18시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의거해서 매일 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고 일시적인 악천 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노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개양 위치는 밖에서 바로 보았을 때 대문,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 수 있습니다. 그럼 태극기의 구입은 어디서 할까요? 바로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육 이슈 브리핑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 기사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카자흐에 잠든 봉오동 전투의 영웅 78년 만에 우리나라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1992년 국교 수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난해 봉환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연기가 됐죠. 한국과 카자흐의 정상회담 계기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사단을 14일에 현지에 파견해서 국민 추모를 거쳐 1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입니다. 서거 78년 만인데요. 홍범도 장군은 1943년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울에서 5,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묻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5일 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울에 드디어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구한말이던 1868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 장군은 국운이 기울어 가던 1895년 강원도 회양에서 봉기해서 일본군을 사살하며 항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으로 활동하던 홍 장군은 대한제국이 을사조약, 정미조약 등으로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자 1907년 포수들을 모아 의병부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일본군 30여 명을 살상한 후치령 전투 이후 수십 차례 일본군과 격전을 치렀습니다. 친일 관리와 부호 등을 처단하고 일본인 금광을 습격해서 금괴를 빼앗아 군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여 나르는 홍범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국권을 빼앗긴 뒤 홍 장군은 간도와 연해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홍 장군은 3.1 만세운동 이듬해인 1920년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홍 장군은 언제나 계급장도 없는 졸병과 같은 차림이었고 주의도나 권력, 권총 대신 외놈 잡을 장총 2자루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압박이 강해지자 홍 장군은 독립군 세력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 영토로 이동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유해가 우리나라에서 모쪼록 잘 보관되고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도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가 9일 발표한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을 집중 방역 주간과
그 이후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 초등 1, 2학년, 고3, 특수학급은 2학기에도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매일 등교를 시행하는 예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방역 주간에도 등교 기준을 완화해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선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4분의 3 이내, 중학교 3분의 2 이내 인원이 등교를 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2분의 1 이내에서 전면 등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지역은 기존의 전면 원격 수업 방침에서 상당폭 등교를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됩니다. 4단계에서 초등학교는 1, 2학년을 제외하고 3, 6학년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지만 중고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한 개 학년을 선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 1, 2학년은 2분의 1 이내의 밀집도를 지키면 됩니다. 집중 방역 주간이 끝난 뒤인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데요. 3단계 지역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도 일부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내, 중학교는 3분의 2 이내 밀집도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급식 운영은 3단계에서는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되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칸막이도 설치하고 한 칸씩 뛰어 앉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교원단체, 교육청, 학부모들과 논의한 결과 등교 확대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학교 밖보다 학교 안 방역 상황이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백신 접종 진행 등을 고려해 등교 확대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줌 수업도 직접 제가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그 교육장에서 아이들을 대면 수업을 했을 때가 확실히 감이 다릅니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요. 줌 수업했을 때는 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정말 이게 막 줌 수업을 해야 된다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무릎에 앉히고 아이를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고학년애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은 점검해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개인별로 맞춤으로 알려주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리듬이 떨어지니까 다시 제자리로 공부 모드로 갖추어지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거기다 요번엔 또 방학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산 키우기 조기 교육 붐이 일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용돈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기사로 나와서 시장 경제를 알아야 삽니다. 자산 키우기 조기 교육 붐이라는 타이틀로 한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트고 유치원에선 시장 놀이를 하는 등의 투자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일찍부터 가르치는 신세대 교사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소득 저가치 시대에 자산 불균형 속 개별화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실제 사례로 들었는데요. 이곳은 시장 경제 체제를 교실 안에 들여왔다고 합니다. 부산 송수초교 옥효진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채널의 제목은 메모해두세요. 세금 내는 아이들. 네, 세금 내는 아이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교실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제각각 직업을 갖고 가상화폐 미소로 월급을 받습니다. 은행원, 급식도우미, 공무원, 청소부, 투자회사 직원부터 국세청장, 신용등급위원, 국무총리까지 그 직업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돈을 벌고
예금에도 가입하고 세금을 내고 주식도 사고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구매합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와 관련된 투자 상품도 사고 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직접 임금 체불 상황을 설정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지난해 2월에 시작해서 어느새 구독자 10만 명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 저력이 아주 대단하네요. 어떤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녀교육 노하우입니다. 바로 오늘은 부모와 무엇이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 아이들도 즐겁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맞벌이이신 부모님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 두 분이 먼저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요일,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도록 우리 아이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합의를 보시는 겁니다. 합의를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공표를 하시는 거예요. 철수면 철수야, 엄마와 아빠가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6시에는 꼭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도 이 시간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하고 합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이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고민되시죠? 네, 그것은 같이 또 찾아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선정해서 같이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또는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있다면 책을 같이 읽는다든가 또는 청소를 같이 나누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눠서 숙제를 채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이 내 숙제를 체크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이한테 자존감이나 또는 부모와 어떤 공통적인 마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내 아이와 내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뭔가를 공유를 해서 공통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게 굉장한 경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말에 한 번 정도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취미를 같이 갖는다던가 또는 그것도 힘드시다면 적어도 아이의 숙제를 들여다보면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잘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요거 많이 어려워하더니 많이 늘었구나 라는 칭찬 또는 숙제를 못했으면 우리 철수가 조금 바빴나 보구나. 시간을 좀 한번 어떻게 썼는지 볼까? 라고 해서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은 멀리 계시지만 평소에는 나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곧 집안 문화가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이 아이가 성장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지내온다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 문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역사 부분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침 내일이 또 우리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이 국경일에는 역사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와 마주 이야기를 하면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역사 교과서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많이 어렵고 암기할 것 투성이, 그러니까 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TV에서 보는 역사 영화, 그 줄거리를 알고 나면 아이가 호기심이 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떠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아이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근데 그 부분이 나도 역사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요새 유튜브 정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다시 보기를 아이와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바로 요약본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아이가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져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지기가 뭐냐? 바로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누어서 레벨별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한 줄 적기,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부분이 가장 와 닿았는지 한 줄만 적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학년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줄이 아니라 한 서너 줄 정도로 줄거리가 아닌 본인의 느낌을 한번 적어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느낌을 적음으로써 내용이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하실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생 이상일 때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줄거리까지 요약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요. 마인드맵으로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요약을 하게 해주시고요.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침 관련해서 영화들이 봉오동 전투라던가 또는 이제 네이버를 보시면 거기에 많은 그 영화가 요번에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4일부터 3일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며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기관과 기업들에서는 광복절 연휴를 집에서 보내는 애국적 방콕족들을 위해서 광복절 특선 영화부터 음악회까지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광복절 특선 영화를 20일까지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3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모이는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던 경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한글과 한국어 교육 및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당시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한국어 사용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 체포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두 번째 영화는 암살인데요. 암살은 19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인 일본 육군대장 우가키 가즈식의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2015년 개봉한 이 영화는 광복절 당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호균의 실제 모델인 남자현 열사의 생애도 다시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픈되는 영화는 바로 한거입니다. 이 유관순의 이야기는 3.1운동 이후 고향 충남 천안 병천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가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혀 보낸 1년의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수인들을 단합시키면서 일본에 저항하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희생정신을 영화를 통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유관순 이야기와 말모이는 20일까지, 암살은 19일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광복 76주년 관련된 영화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추가로 넣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주님께 기도할 때